자, 21번 볼게요. 21번. 양의 실수, 21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즉 x가 양수인 거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역함수를 주어줬고 hx라는 게 fx와 그 역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 해놓고 기억에선 h1이 0이고 니은에서는 hx의 적분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달라고 했고 그 다음 h'x의 최대값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fx라는 그래프의 형태를 완성해서 그 녀석의 역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여 적당히 추론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fx의 그래프의 형태예요. 만약에 이 그래프의 형태를 이걸 딱 보고 굳이 판단을 안 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상당히 많이 풀 수 있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 그래프는 y는 4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제 왜 그런지는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 바뀌면서 점점 다가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일단 x가 0을 향해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은 0이니까 이 지점을 지날 것이고 0,0을 당연히 지나니까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x의 제곱의 극한은 4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가니까 이쯤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이 변곡점에 대한 것을 이제 미분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fx와 gx의 그래프의 형태를 x가 양수인 범위 안에서 그려놓고 그것의 뭐 변곡점이라든가 극점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fx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고선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할 거예요. 자, fx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f'x를 계산해 봅시다. 자, f'x는 몫의 미분을 해야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면 8x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x의 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 8x로 묶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3x가 아니죠. 3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식을 다시 써보면 곱하기 3 이렇게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주어진 함수는 증가 함수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들의 꺾이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변곡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판단해 볼게요. 그럼 분모를 제곱하면 또 x의 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분자 미분하면 24고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24x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의 1제곱 곱하기 2x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해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이 소거될 것이고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자의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24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여기서 사실은 이계도 함수가 1일 때가 0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1이니까 변곡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f 더블 프라임이 1일 때 값을 좌우로 비교해 보면 1보다 클 때는 이 값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이계도 함수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큰 작은 값, 뭐 2분의 1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값은 양수가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에서 뭘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변곡점이니까 F1이 얼마인지도 그냥 편의상 구해보면 F1은 다시 이 주어진 식 fx에서 1을 넣었으니까 4분의 4. 그래서 F1은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얘기해서 함수는 올라가고 있고 요 지점 x 이퀄 1에서 지금 변곡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고 이제 gx를 추론하려면 gx 자체를 모르니까 fx라는 함수와 y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x라는 x축 대칭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이 주어진 분수 함수와 y는 x를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4x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함수는 x 이퀄 얼마에서 x 이퀄 0 또는 1 또는 3에서 무엇을? 교점을 갖는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그릴 것이고 자,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릴 거고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직선을 이렇게 그어 놓을 겁니다. y는 x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점근선도 있었죠. y는 4 자, 그림이 좀 이렇게 돼서 여기가 4 여기가 4 지금 요 사이에다 그리는 건데 그림이 지금 2점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1, 2, 1, 3 뭐 이렇게 되면 2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3,3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점을 지나면서 1에서는 아래로 볼록이고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점점 4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 자,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gx는 뭐겠어? 이 녀석에 대해서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gx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의 개형만 좀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자, 그래프를 보고 이제 먼저 해봅시다. 자, h1이 0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 h1이 0이냐라고 했죠.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h1이 0이냐. 자, h1이 뭐죠? f1 마이너스 g1인데 f1이 1이고 g1이 1이니까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니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의 최대가 되는 지점이 차이가 2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적분을 하는 거야. hx라는 건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gx를 뺀 거잖아. 이 hx라는 게 fx에서 gx를 뺀 겁니다. 이것을 적분할 때 a분의 b가 최대가 되려면 fx의 값이 가능한 gx와의 차이가 커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겠어? 지금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fx의 값은 gx보다 항상 작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1과 3 사이에 a, b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 가질 수 있는 a의 최소값은 1인 거고요. a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b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b-a의 최대는 2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x의 도함수 자, 디귿은 h'x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6분의 7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h'x의 최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h'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최대치수의 정리해서 극점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h'x가 0일 때 최대라는 건 x가 이 무슨 얘기지? h'x가 0인 거 유일하게 하나 있죠. x 이퀄 1인 변곡점이 있죠.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 분명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문제에서 h'1이 6분의 7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h'1은 뭐야? f'1 마이너스 g'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f'1하고 g'1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f'1이라는 건 우리는 fx를 구해놨다고. 자 f'x가 여기 있죠. 그러면 f'1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4의 제곱 16분의 24 그러니까 16분의 24니까 얼마죠?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자 G'1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G'1은 fx와 gx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f' G1과 같지요. 근데 G1은 f1과 같으니까 1이고 f'1은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이 값은 3분의 2다 라고 해서 G'1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때 이 값은 6분의 5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h'x의 최대값을 판단할 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증감 정도를 봐서 h'x의 극대값이 x 이퀄 1에서 발생한다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미분했을 때 값이 극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냥 h'1이 최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참이고 니은 참이고요. 디귿은 거짓이 되니까 옳은 것은 2번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22번 단답형 이제 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2가 6이고 A5가 48이니까 지금 뭐 한 거지? R 세제곱을 곱했더니 48이 나왔으니 이게 8이죠. 그러면 R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거야.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니까 여섯 번째 항의 값은 뭐가 될까요? 48 곱하기 2가 돼서 96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이요. 자 23번 문항은 간단한 얘기인데 나형의 9번 문제, 객관식 문제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23번이 궁금하신 분은 나형 9번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2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해줘 그랬어. 자 이거 먼저 정리합시다. 얘는 뭐죠? 2의 2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vx는 제곱이니까 4vx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럼 여기서 이항 분포니까 2x는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np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4가 되는 거죠. 자 vx는 뭐죠? npq 그러니까 36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다? 8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2 곱하기 평균이 24 마이너스 a는 4vx 3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a는 얼마였다? 16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 매개 변수가 나왔어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t 이퀄 2분의 1에서 점피의 속력을 구하는 거야. 점피에서의 속력이니까 뭐겠어? 미분해가지고 2분의 1 넣은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x 프라임 먼저 계산해 봅시다. x 프라임 얼마야? 3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되죠? 플러스 파이 t 미분하면 파이가 오니까 2 사인 파이 t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t 이퀄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사인 2분의 파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프라임 이퀄 5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y 프라임 이렇게 해봅시다. 글씨가 깨졌네. 자 y 프라임 하면은 뭐가 돼요? t분의 6 이렇게 될 것이고 사인 파이 t니까 파이가 미분되면서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t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니까 x, y 프라임은 자, y 프라임은 얼마다? 12다 라고 설명될 수 있어요. 이때 전피의 속력은 뭐였다고? 루트의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169니까 13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26번은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알파고 각 B가 베타고 각 C가 감마라고 할 때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코사인 값이 그랬을 때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 그러니까 키워드는 알파라는 각도와 감마라는 각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삼각형 ABC의 세 각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다? 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때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가지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야 돼요? 2알파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베타는 파이 이렇게 되니까 뭐 베타는 6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베타죠. 반대로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3분의 파이인데 실수를 했네요. 자, 3분의 파이.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돼? 3분의 2파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탄젠트 알파 감마니까 알파와 감마의 각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감마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걸 전개해보면 덧셈 정리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 이 값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일단 이 값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베타 8 코사인 감마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지요. 코사인 알파 그리고 8 코사인 감마가 제곱 4 코사인 제곱 베타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때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이때 이 코사인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넘기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라는 값은 2분의 1 코사인 제곱 베타와 같아. 그럼 이 값은 2분의 1 코사인 제곱 베타와 같은데 우리가 베타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값은 코사인 베타는 자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값은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8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사인 알파 사인 감마라는 값은 뭐가 될까요? 8분의 5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 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 자, 그럼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고요. 탄젠트 감마는 코사인 감마, 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가 얼마라고? 8분의 1이라고. 그 다음 사인 알파, 사인 감마가 8분의 5 이렇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5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